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고 또 큰 신뢰를 만들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제결혼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보면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사람은 한 명을 소개받거나 아니면 몇 명 중에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을 해서 소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국제결혼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랑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상대가 느끼는 결혼에 대한 안정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죠. 얼마 전에 제2로 시작하는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연락이 한번 왔어요. 자기가 베트남 여자를 한 두세 명 사귀어 봤는데 결혼까지는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자 한 명 정도는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까 언제 기회 되시면 베트남에 오셔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소개받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이 목적이시면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데 연애가 목적이시라면 소개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상대는 결혼하려고 남자를 소개받는데 소개시켜 줄 때 결혼할지 안 할지 모호하게 행동하시면 소개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분이 결혼할 거래요. 그래서 그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컨택을 했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30대 초반이고 또 결혼에 진지하고 싶으니까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 잘 파악해서 심사숙고해서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자신은 결혼할 사람 아니면 안 만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진짜네. 그래서 한국 남자분한테 이 여성분은 되게 진지하신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린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인데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면 자기가 시간을 내서 만나겠지만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 노땡큐니까 확실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은 진짜 찐이다.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확실히 만나실 거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결혼 생각은 있지만 좀 만나보고 데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결정하면 안 되냐. 아유 그거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는 데가 어딨나요. 다만 여자분이 자신은 결혼 의지가 확실하니까 확실하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셔라. 그 여자는 되게 진지하다.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몇 번을 설명하는데 혼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자기는 만나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가 같은 말 벌써 몇 번째 반복을 하는데요.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은 사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단지 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남자분한테 자기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편도 진지한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만날 용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만나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해 못 하셨냐. 그랬더니 이해했대요. 하지만 여자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망설여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소개 안 할 테니까요. 대화 여기까지만 합시다. 끝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에서 좋은 여자가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결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결혼을 할 때 누구나 상대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걱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니까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한번 다퉜는데 혼인신고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빨리 결혼하고 빨리 이혼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결혼하고 빨리 이혼하자 짜증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는 얘기를 먼저 했냐, 왜 네가 먼저 사람 성질을 돋궈놓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막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짜증나서 그냥 방에도 안 들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소개를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집중을 해서 그 여자를 만나기 때문에 업체 결혼하시는 분들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알고 온전하게 집중하는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결혼이 돼요. 그런데 20명, 30명, 40명 맞선 보면서 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외모가 좋은 여자를 찾는 건지, 성격이 좋은 여자를 찾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선호하는 여자를 찾는 건지, 이렇게 모호하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결혼하고도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약혼하고도 아, 저 여자랑 할 걸 그랬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저희가 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도 자신이 원해서 여자를 선택하고 그 여자랑 혼인을 한 50대 후반의 남성 얘기를 제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아우 정말 들어주지 못할 정도로 가관이었던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처럼 국제 결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명확한 목적 없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지 않은 그런 불평 섞인, 또 상대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과연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충실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이 포지션에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베트남 여자를 못 믿겠고, 그러다 보니 선택이라는 부분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선택이라는 부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여성에게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한테 안정감을 못 느끼니까 이게 악순환이 돼서 좋은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아요. 10명 결혼하면 통상적으로 반은 배우자에 대해서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혼하고 초기에 결혼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베트남 신부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안정감을 갖고 집중을 하면서 온전한 커플이 되어가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똑같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커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국제결혼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과 신부를 초청할 때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져요. 이런 분들은 선택과 집중해서 처음에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수정을 해나가면서 신부와 집중적으로 관계를 형성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댓글에 국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짧게 얘기를 했는데, 나이 차이는 최대한 줄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좋은 결혼이 될 수 있다, 원론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려운 거죠. 그 실천을 위해서 처음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개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이 국제결혼 업체에 찾아가가지고 수많은 여성과
맞선을 봐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가장 큰 원인이 처음에 그 여성 하나를 소개받고 그 과정에서 그 여성에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모두 예쁜 여자만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끔 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별로 케이스가 소개되지 않으니까 좀 뭐랄까 등한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보통 중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중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업체들 중에서도 그 소개할 만한 여성을 미리 검증을 해서 이 정도 여성이면 소개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양심껏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한배 부부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소개할 때 올바른 의도로 소개하는 경우에 이 정도면 욕 안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케이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별 문제 없이 결혼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잘 사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처음에 여성을 컨택을 하고 그 여성과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계속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게 좋은 결과로 오는 것이 좋은 결혼이 되는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업체 결혼한다 해서 꼭 이 선택과 집중이 안정감이 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신랑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신부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선택이 우선이고, 그 선택들이 계속 이어져서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결혼 잘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효율적인 선택이 우선이고 그것을 꾸준한 노력으로 집중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면 그게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되고 좋은 결혼의 케이스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